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여권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용산과 한동훈 당 대표 간에 엄청난 갈등 이게 지금 가장 두드러져 있고요. 우리 정치권 뉴스의 거의 절반을 요 이슈로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그냥 뭐 이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짜고 친다, 약속 대련이다라고 했던 그런 주장도 일부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이런 주장은 이제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10,000명에 1명 정도 꼴이 되겠죠. 제가 이제 보건대 이제 그걸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10,000명 중에 1명이구나. 로또 사도 될 정도의 확률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뭐 그건 끝났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지금 손을 잡고 한 길을 가고 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희망회로 돌리는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희망 고문입니다, 고문. 예. 자, 그렇게 믿는 것은 뭐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요, 서로 힘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정리하든지 이 둘 중에 한 개만 남았어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 오로지 딴 거 없습니다.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차기 지지자 지지율에서 이재명을 이겼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끝납니다. 게임이 아웃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할배가 와도 안 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상황 보십시오. 한동훈 지지율이 15%, 뭐 17% 요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상대 이재명은 나쁜 상황 속에서도 1심에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치명적인 뭐 사실상 이제 사망 선고를 당했음에도 지지율이 더 올라버렸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한 개 있었죠, 여론조사. 공정에서 데일리안하고 공정이 이제 손을 잡고 만든 여론조사인데 그게 약 46점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 2% 올랐더라고요. 2.6% 올랐더라고요. 한동훈은 그대로입니다. 0.6%인가 0. 몇 프로 올랐는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16점 몇 프로, 17%?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 차이를 보십시오. 거의 2.5배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전혀 지금 자신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자신이 왜 이 여권을 대표하는 차기 주자인지를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속에서요, 한동훈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인물이 어쨌거나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지지율상에서도 오세훈이가 홍준표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도 뭐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안에서는요. 뭐 5%, 6%, 7% 이 정도 나오죠. 그래, 오세훈도 지금 마지막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도약하면은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10% 이렇게 나온다고요. 11% 이렇게. 그러면 한동훈하고 붙어버리거든. 그러면 바로 새가 오세훈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세훈이가 지금 그 턱을 지금 못 넘고 있는 거지, 아홉수에 걸린 것처럼 딱 고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세훈이가 하늘이, 글쎄요, 오세훈을 과연 선택할까라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최근에 마구 터지고 있는데, 특히 명태균 관련해서 말이죠. 오세훈은 요즘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시국이다라는 걸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한동훈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지 매일같이 이슈 파이팅을 하더군요. 뭔가 말을 해요. 홍준표가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함으로써 중앙 언론에 소개가 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 이슈가 되든 아니면 이재명을 까는 이야기가 되든 뭐 그런 걸로 오세훈 이름 석자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런 속에서 이게 엄청난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자, 뉴스타파 오세훈 관련 명태균 비공개 여론조사 13건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 자,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합도 양보안, 이게 오늘날에 오세훈을 만든 가장 큰 동력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그거였죠. 그때 안철수하고 대기를 했잖아요. 당 후보를 놓고, 보수 후보를 놓고요. 그때 안철수가 이긴다고 다들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오세훈이 역전합니다. 그때 여기 이런 여론조사가 돌았다라는 거죠. 적합도 양보한 경쟁력으로 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세훈이 이게 상당히 이제 그 기선을 제압하는데도 그렇고요. 나중에 판세를 잃는데도 큰 도움이 됐겠죠. 비공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오세훈 나름으로 그 캠프에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거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온 거예요. 물론 오세훈 진영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근데 갈수록 태산이라고요. 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 원 입금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다 이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입금할 때 1,000만 원, 5,000원, 550만 원, 550만 원. 통상 ARS 여론조사는 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요. 뭐 그렇게 기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보냈다. 오세훈 최측근 이런 식으로 돈 거래를 했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가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이렇게 공표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면 이거는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판세 분석을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은 이 여론조사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은 돈을 제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어떤 명태균이 운영한 이런 여론조사 기관과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쨌거나 오세훈도 이렇게 되면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측근으로 이제 알려진 인물인 것 같은데요. 2022년 3월 오세훈 시장 최측근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공생과 상생학교, 공생학교 줄여서 에서 주최한 행사에 오세훈 시장이 격려 방문했다. 근데 이 사람이 오세훈 시장과 아주 잘 통하는 마당발 그런 관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거 이제 나중에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뭐 끊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돈을 줬다라는 사실을 오세훈 최측근이 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측에서도 이건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갈수록 태산, 점입 가경 이런 상황이 또 터졌습니다. 강혜경 오세훈 시장 후원 재력가로부터 1억을 받았다. 아까 3,300만 원 그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 또 1억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캐면캘수록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별거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은 김종인, 이준석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그런데요. 이준석하고 김종인이 결국 이 사건은 개혁신당 현재 이제 개혁신당 게이트로 이제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좁혀서 이야기하면 김종인, 이준석 게이트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네요. 자, 오 시장 측에서는 개인적 검증 거래일 뿐이었다. 이런 관계 속에서요, 전부 다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개혁신당 쪽에 있지 않겠나 이제 이래 보는 거죠. 자, 강혜경 이 사람은 현재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회계 책임자였다고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그 운전기사와 함께 뭔가를 이렇게 세상에 알리면서 폭로가 됐죠. 엄청난 어떤 정쟁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고, 정치적 큰 대게이트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압박해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까면 깔수록 수사하면 할수록 이게요. 방향이 거기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심플한 관계예요. 무슨 거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돈을 그냥 뭐 뭉텅이로 그냥 이렇게 몇천만 원씩 이렇게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황도 없고 그야말로 교통비 쪽으로 몇 번 줬다 그러죠. 2번인가? 그 정도가 지금 팩트인 것 같아요. 때문에 이거는 까면 갈수록 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준석하고 김종인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 이제 여기 이제 오세훈이 이렇게 등장한 거죠. 오세훈뿐 아니고요. 안철수도 연결되고 뭐 홍준표 시장도 거론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뭘 말합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본인이 여기에 관계를 하지 않았다, 뭐 직접적으로 거래한 거 없다라고 해도 사람들의 눈은 그렇지 않거든요. 잘 걸렸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오세훈 시장 기회가 오나 싶었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어떤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론조사 등 대가로 받은 것이다. 송금 내역 공개했습니다. 오 시장 측 개인 사정일 뿐 나와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한동훈도 지금 단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코너에 몰려 있죠. 오세훈도 이렇게 됐죠. 홍준표 시장도 사실 명태균 게이트로 아마 유턴을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유력한 국민의힘 차기 주자 3인이 전부 이런 식으로 몰락할 수도 있겠어. 자칫하면은. 그러면 남는 게 누구 있습니까? 원희룡, 유승민, 이준석도 아웃되고요. 이준석은 아예 여기 당도 아니고. 그럼 원희룡하고 안철수, 뭐 이런 사람 정도 남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로 우파를 과연 대표할 수 있겠느냐? 혹은 뭐 원희룡은 또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친윤의 입장에서 보면 원희룡도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범보수 전동 지지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가? 더 좋은 카드가 없는가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아 맞다. 김문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프라이즈한 상태가 지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김문수라는 카드를 드러내기 위한 하늘의 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전부터 여러 번 표현했었죠. 김문수라는 인물이 원래 이 폐가 죽어 있었거든요. 나이도 좀 들었고 정계 은퇴했었고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운동할 때는 이제 현역 정치인이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경산의회 위원장으로 딱 이렇게 발탁하면서 숨통이 막혔던 숨구멍이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완전히 대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김문수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일본 국적 발언, 박근혜 대통령 관련 발언 이런 걸로 그냥 일약 대선 주자급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 여론조사에서만 잡히면은 꾸준히 나오면은 한동훈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것이 말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야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바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 하늘의 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김문수를 불러내기 위한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